자,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상황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사업을 하고 싶은 상태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달이 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부동산 업자들은 여러분 눈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은 돈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브랜딩 다 있다면 막 급한 상태라서 그때 알아보기 시작하면 너무 늦고요. 아무것도 못할 때 지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해요. 돈도 없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이때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루틴이 돌아와요. 부동산 업자가 얘 할 거 같은데 안 하네. 호구 같은데 안 하네. 그러면서 맨 처음에 200만 원을 한 다음에 150만 원을 했다가 140만 원까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아들 같아 딸 같아서 이러면서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좋은 매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요. 그날 또 저녁에 또 전화가 와요. 계속 괴롭혀요. 막 그러다가 한 3일 가만히 있다 다시 또 전화를 하고. 이 스킬에 여러분은 당할 거예요. 배워도 당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간절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딱 이 구조를 경험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판단되는 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이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좋으신 부동산 업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좋은 매물은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날 또는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판단됐을 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록 상가가 안 나가면요. 그건 안 좋은 매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월세뿐만 아니라 입지도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차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그분들이 딱 오면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상가는 어디다 찾으시려고요? 월세는 어떻고 여기는 사람이 많고요. 이거 어쩌고 됐고요. 어떻게 됐고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수강생분 혹시 이 상가는 얼마 동안 비어져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2년이나 3년 정도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수강생분이 이게 좋다라고 판단된 이유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착각이에요. 여기가 좋아 보이게끔 말하는 여러분의 착각이라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다른 거 안 알아보려고 혹은 부동산 업자들이 좋은 점을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그게 1년, 2년 동안 비어져 있겠어요? 정말 좋은 자리는요, 바로 나가요. 그날 나면 그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다라는 걸요, 한번 부동산 업자한테 말해보고요. 한 달, 두 달 뒤에도 한번 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뒤에 나갔다? 그건 좋은 매물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떤 업종을 어떻게 차려서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걸 팔아서 매출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인데 그걸 파악해서 벌써 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좋다고 한 거를 나랑 똑같은 업종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나랑 좀 다른 업종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되고 이런 것도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부동산 월세 파악했죠. 지원수 파악했죠. 그 다음에 오픈업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오픈업이라는 어플은 좀 이따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매출과 순수익이 나오기 위해서 이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직원도 많으면서 월세도 많이 내고 있어? 그 매장은 오래 못 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차리기 전까지.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정말 좋은 매물을 찾아요. 그리고 찾았는데 바로 그날 또는 일주일 뒤에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찾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매물이네 근데 또 나가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맞을 리가 없는데 하다가 내가 이거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누군가 또 채가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사기 안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 과정을 제가 보니까 수강생들이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 지역부터 하는 거예요. 내 빵집일 수도 있고요. 그냥 모든 매장을 보는 거예요. 내 지역에 막
폐업률이 많아, 뭐 다 공실이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 많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장사 잘 되네. 근데 300원짜리를 인력 3명이서 팔고 있어요. 그건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기만 보이겠죠. 내가 가져가는 돈은 어때요?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만 많으면 잘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매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붐비는 매장인지, 잠깐 내가 점심시간에만 가서 붐비는 시간인지, 혹은 내가 브런치 매장에 갔는데 9시에서 11시에는 자리가 없어. 그리고 11시부터 한 명도 없어. 딱 2시간 장사야.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세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지금 겪어보다가 보면요, 여러분들의 스킬도 계속 오르고요, 부동산 업자도 걸러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그, 그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 목표는요, 중간만 가시면 됩니다. 중간만 가도요, 우리 뒤에 걸 완벽하게 할 거기 때문에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을 알아보는 이유는요, 목표 매출을 측정하기 위함도 있어요. 내가 순수하게 나중에 시세 판단 능력도 갖추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상가 성수동의 월세가 전용평당이 35만 원이었는데 압구정은 한 40만 원 하네. 좀 더 비싸는구나. 그런데 내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경기도 외곽의 월세가 전용평당이 40만 원이야. 그 상가는 좋은 상가일까요? 안 좋은 상가일까요? 안 좋은 상가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보다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뭐 렌트 풀이다 뭐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요, 여러 지역을 비교하다 보고 여러 지역과 매출과 전용 평당가를 알아보시다 보면요, 내 지역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매장이 이 월세가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조사하다 보면요, 왜 서울에서 장사를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안 하고 차릴 때쯤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돈이 장전되어 있잖아요. 근데 브랜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때서 알아보려고 하면 1년 이상 걸리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보겠어요? 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은 안 되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준비 안 하면 그냥 준비 안 한 대로 차려지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은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매장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꼭 안 되는 분들 혹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 뿐만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이 실패하는 과정 중에 어떤 상태로 오시냐면요, 나는 이 일이랑 안 맞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게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도피처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창업이라는 게 도피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도 해야 될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싫다고 해서 그냥 퇴사부터 해버리고 그 다음에 퇴사한 다음에 아이템 선정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템 선정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조급하게 계약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일단 부동산도요, 조급하게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요, 조급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장비도 조급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폐업하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창업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루트는요, 직장을 유지해야 돼요. 왜? 급하지 않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창업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면서 뭘 하면요, 어디 가요? 해외여행을 가요. 내가 창업하기 위해서 한 1억을 모아놨는데 해외여행 가서 1,0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하는데 그냥 뭐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요, 생활비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재밌게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을 써줘요. 그러면 나는 1억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한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돈으로 조급한 계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부동산을 정하고 부동산을 맞춘 다음에 거기에 돈에 맞춰서 인테리어하고 돈에 맞춰서 장비를 한 다음에 폐업을 하는 거죠. 요게 10명 중에 9명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할 루트는요, 직장을 유지하면서
조급한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하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기 싫어도 뭘 할 수 있는지, 절대로 못하겠는 걸 구분하면서 나만의 어떤 브랜딩을 계속 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디서 연습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해볼 거예요. 어떻게? 인스타나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요, 나만의 빵집 혹은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과 내 철학과 신념을요, 계속 실험해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안 돼.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은 뭐야? 여러분들의 시간만 날아가죠. 근데 온라인은 오프라인 뭐야? 여러분들의 정말 실질적인 돈이 날아가요. 시간은요, 더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유지하면서요,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과정을 계속 겪어갖고, 그 다음 그걸 실행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 옮긴 다음에 여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요, 오프라인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 사랑을 못 받아. 그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배우고, 부동산도 배우고, 뭐 빵도 배우고 뭐도 하면서 그 과정도 인스타에 올리면서 나는 왜 여기 왔고 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부동산 방문해가지고 문전박대도 받아보고 혼나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 업자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혹은 나를 안 달라게 하면서 이런 것도 공부를 한 거를 인스타에 계속 올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 올리면 여러분들 팔로우 할 거예요? 하겠죠?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이렇게 했더니 안 돼. 이렇게 했더니 되네. 난 빵집을 이런 방식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전략적 오픈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요? 최소 1년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유튜브도 편집도 해봤어, 인스타도 해봤어, 빵도 배워봤어, 인테리어도 해봤어, 사업도 해봤어. 그럼 1년이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로 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자, 좋은 매물은 왜 내게 안 올까요? 바로 진짜는요, 진짜 매물은요, 저한테 온다고 네이버 매물에 올라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 사례로 보시면요, 우리 수강생은요, 건물을 사서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분은요, 부동산은요,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되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저처럼 이제 건물에서 이제 자기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 빵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막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강동구에서 차리고 싶다 하셔가지고 강동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물도 알아보고 시세를 조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 도중에 저랑 정말 친한 부동산 업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물이 나는데 너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못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매물을 사느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강생한테 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다고 돼요. 돈 되는 건 다 자기,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누구 해줘요? 자기 친구.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다 끝나고 나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온 매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더 악성 매물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매물은요, 저 같은 사람, 저 주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강생들도 알려드렸죠. 제가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초창기라서 더 수강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안 해드리는 이유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해요. 혼자 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강생분은 결국에는요, 여기 롯데월드에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제 놀고 계셨는데 바로 오셨어요, 현장으로. 그 다음에 그날 제가 12시에 전화했는데 한 1시쯤 오셨나? 1시간 만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매물을 보시고 딱 5분 고문하시고 바로 계약금을 넣으시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바로 이제 이분은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눈먼 매물이다. 시세가 30억인데 10억 매물이다. 그리고 현장 5분 뭐 바로 계약금 있고 차익을 10억 이상 달성하셨는데요. 이분은 차익이 지금 더 많이 발생했어요. 왜? 지금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이제 빵집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업으로 아예 빠지셨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더 크게 빠지셨죠.
자, 업자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면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이런 좋은 게 나와도 여러분들 못해요. 제가 이 수강생분들한테 세 분한테 들었는데요. 이 한 분이 개탄 거예요. 두 분도 결국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약금 놓자마자 40명이 줄을 섰어요. 40명이. 이분은 정말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분 자체가 대단한 분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부동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요, 전용 평당가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 지역은 전용 평당 얼마, 전용 평당 얼마. 근데 평당 10만 원인데 갑자기 업자가 15만 원을 불러요. 그럼 이 업자는 좋은 업자야, 안 좋은 업자야? 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수를 쓰려다가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한테 뭐 다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저는 다 안 좋다고 하죠. 왜? 여러분들이 가져온 건 뭐예요? 내 부동산을 가져온 거니까. 근데 가끔씩 좋은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전용 평당가를 파악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업자도 좋은 분인지 안 분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1년 동안요. 자, 상가는요, 탁상에서는 사실은 판단이 안 돼요. 실제 주민이 관찰해야 돼요. 저는 4년 동안 한 상가를 관찰한 적도 있어요. 왜 이 상가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안 될까? 이 작업을요, 계속 공부한 거.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근데 결국에는 알아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중간 이상 가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봐도 상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는 4년 동안 고민했는데 역사로 올라가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거의 은퇴를 다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트와 그냥 집만 왔다 갔다 하시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상가가 안 되고요. 그 아파트는 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반찬 가게는 무슨 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상가인 거죠. 자, 그 상가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운까지 좋으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반복하시면요, 상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브랜딩이 더 중요해요. 브랜딩이 되면요, 2층에서도 산속에서도 명동에서 월세 2천만 원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에 목 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 매달 건 브랜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빵을 공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보고 깨지고 가보고 임장 가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념과 철학을 계속 적는 거예요. 이 매장은 이런데 정말 좋은지 아닌지 제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에는 하루 만에 나갔어요. 정말 좋지 않아요? 저도 이제 좀 부동산 보는 과정이 눈이 생겼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팔로우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점점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1주차의 숙제를 계속 하시면서 이 브랜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스킬까지 넣자. 근데 부동산에서 건물을 구매해서 이자까지 내면 너무 좋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중간만 가자. 그러면 여러분 벌써 브랜딩도 했어요. 부동산도 했어요. 이제 장비 배치, 그다음 인력 구성구까지 다 완벽하게 혹은 중간 이상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사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월세까지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직원수 파악해요. 직원수를 파악해야 되는 건요, 지원수만 봐도 한 달 매출이 보여요. 그리고 직원수를 파악을 해야만 이 사업이 잘 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 판매하는데 직원이 5명이에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1,000원짜리 판매하는데 만드는 사람 1명, 이거 키오스크 팔아. 이거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죠. 이 직원 수에 따라서 순수익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요. 앞으로의 시장은요, 인력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빵집의 생존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력 직원 수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한 3주, 4주차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총 매출, 그 다음에 내가 현실적으로 브랜딩을 했을 때
총 매출에 따른 내 순수익의 구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